자, 우리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대장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자,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6시 3분이 살짝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한 1시간 전쯤에 영상 하나는 이제 촬영을 하고 좀 쉴까 하다가 제가 좀 한 가지 여러분들 해명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요, 이제 최근에 좀 비트코인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올해 말에 뭐 경기 침체 온다, 코인 급락에 대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여기 또 있죠. 비트코인 단기 조정 가능성,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 하나 달았는데, 이 새끼 뭐냐고, 너 진짜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제 너는 그냥 뭐 아무튼 사람들이 아무튼 뭐 이상한 막 욕들이 막 많이 달리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저는요 절대 비트코인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웃긴 건데, 저는 비트코인 하락론자가 절대 아니고요. 저는 당연히 단기간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숏에 투자라든지 아니면 알트코인에 투자라든지 요런 여러분들께 약간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말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는 내용이 뭐냐면,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보는 이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 하락론자가 절대 아닙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제발 욕 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은 비트코인 10억까지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을 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풀어드려 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영상이 여러분들 바로 시작이 되기 전에요,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비트코인 10억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자, 정말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 사소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거니까, 자,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이제 뭐 차트 먼저 살짝 좀 보고 갈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나리오는 지금 요 앞에는 그래도 하나의 좀 저항이기 때문에 아직 요러한 지금 확실하게 우상향 추세가 우하향 추세가 돌파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급 준비율, 뭐 중국에서 뭐 경기 부양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잠깐 가격이 올랐어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대략적으로 54K 라인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될 거다 보니까,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폴링 엣지가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서 나중에 요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앞으로 약간 좀 제가 왜 여러분들께 10억 원까지 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아까 제가 메모장 켜놓은 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요겁니다. 무제한으로 발행될 수 있는 화폐들은요, 결국 화폐로서의 값어치가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M2 통화량의 증가량을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시게 되면요, 요거 지금 다른 게 켜져 있는데, 자,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M2 통화량의 증가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꾸준하게 M2 통화량의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M2 통화량의 증가는요, 여러분들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나라든지 간에 뭐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경제가 성장을 한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전제하에 깔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일정량씩은 풀어줘야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 풀려있는 돈들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돈을 벌고 나라가 또 성장을 하고, 이런 선순환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이제 계속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자, 그럼 무제한으로 이제 발행될 수 있는 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 그 우리나라 돈은 거의 한 5경 정도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빚을 가장 빠르게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유발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돈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5경이라는 이런 빚을 갖고 있을 때 내년에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면서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그럼 돈의 가치는 반대로 3% 정도가 하락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작년에 오경이 여러분들 올해의 오경과 이 값어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 놓는 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채를 빠르게 소각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이렇게 달러를 좀 발행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아니 맨날 미국만 저렇게 부채 이렇게 쌓여 있어도 얘네들은 뭐 달러 또 풀고 그러면서 이제 부채 소각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미국은 잘 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축통화가 여러분들 달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잘 나가는데, 다른 나라들 이제 따라가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제 이 달러라는 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자꾸 붕황해지고, 그럼 이제 달러 가치는 올라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요 이제 슬슬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니 사실상 이게 달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찍어낸 하나의 종이장인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맨날 지들 마음대로 달러를 무제한으로 풀어서 자기들 경제는 성장을 시키고 다른 나라 경제는 뭐 성장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달러를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들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브릭스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됐었죠. 브릭스가 여러분들 뭐예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 그래서 자, 요렇게 5개의 국가를 합해서 브릭스라고 합니다. 왜 이거를 5개의 국가를 합했냐면은, 이 5개의 국가를 여러분들 모두 다 합하게 되면요, 전 세계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규모가 큰, 그러니까 전 세계 나머지 절반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5국가라고 해서 우리가 브릭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 아직까지 뭐 미국을 뭐 대항할 만한 이러한 좀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사실 바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2008년도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서 그때 진짜 미국이 망할 뻔했거든요. 왜? 이제 이런 달러나 이런 화폐를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해서 찍어내고 그냥 아주 그걸로 그냥 뭐 탱자탱자 놀고 뭐 그러면서 경제 살아나니까 아이고 좋다 이러면서 뭐 그런 것들 경계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모기지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대출을 많이 받게 되고, 근데 갑자기 이게 파산이 나오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휘청이고 미국이 휘청이니까 진짜 전 세계가 다 망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때 만든 게 여러분들 뭐예요?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는 각 나라에서 생각을 하는 게,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저렇게 달러를 발행을 했을 때 계속 미국만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달러라는 게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발행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이제 점점 하락을 하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각 나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안 되겠다, 대안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의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왜?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이 금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광물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얘네들은요 이제 채굴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 매장량이 다 없어지다 보니, 그 매장량이 없어지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딱 이제 종점으로 두고, 그럼 그때까지 매장량이 없어진다라는 건 희소 가치가 커진다라는 거니,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트코인도 똑같지. 2100만 개라는 이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럼 우리도 채굴량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건 왜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이걸 못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이러한 화폐들은 결국 나중에는 화폐로서의 값어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물론 달러는 값어치가 남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이 화폐는 값어치가 없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요,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달러가 1100원이었지만 지금은 1330원입니다. 달러의 값어치가 20%가 올랐네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20%가 하락을 했다는 소린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처럼 어느 한 국가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화폐는 결국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제 비트코인이 제2의 기축통화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기축통화로 사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통화로서도 지금 값어치가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거는 당연히 지금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통화로서 제대로 좀 자리를 잡기는 어려운 거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게 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그냥 모아가면 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전에
비트코인은 그냥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조금씩 변동을 많이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비트코인은 정말 죽을 때까지 중장기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런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면서 내 계좌도 계속해서 불려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알트코인들을 좀 매매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야 되는지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데에는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 자, 단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급들이 확실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단타 수급을 제대로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할 줄 알아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텔레그램방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날짜, 자, 9월 25일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좋은 이슈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종목들도 다 보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제가 8시 30분에 여러분에게 스페이스 아이디 514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라 라고 이렇게 다 메시지를 보내드렸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절대 합성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 아이디가 8시 30분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8시 30분 요때 라인인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때 스페이스 아이디 뭐라고 했다? 514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 메시지 보고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590원을 오후 1시에 도달하면서 거의 15%가량의 이런 수익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니 어차피 코인 투자 하시는 거 다들 수익 내려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데 자, 그럴 거면 이 지금 텔레그램에 들어와서 이렇게 단타 코인을 잘 받아가고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나도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인, 자, 코인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 링크 다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자, 이렇게 단타 코인들 좀 잘 받아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꾸준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요거 여러분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요번에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수익 꼭 볼 수 있는 매매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요, 그러면 이게 제2의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자, 어떠한 움직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 화폐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개인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소지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쵸? 만약에 이 달러라는 게 여러분들 어느 한 기관이나 어느 한 국가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어느 한 개인이 이거를 찍어낸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욕심을 부린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달러의 값어치가 여러분들 순식간에 폭락하고 폭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래라고 불리는 자, 이런 지금 개인적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물량을 좀 많이 쥐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이렇게 나와주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결과적으로 많이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이거를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건데 이 물량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 여러분들 무언가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럼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각 나라에서 법정화폐로 지정되는 자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건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 법정화폐 추진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얼마 전에 당선이 됐어요. 작년에. 자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법정화폐를 이미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고 뭐 멕시코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를 지정을 하려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 3년 동안 이 달러의 값어치는 20%가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20%가 하락을 했다는 소리면은 이때 차라리 우리나라가 이제 비트코인을 모아가지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돼버린다. 그럼 비트코인은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통화의 값어치도 하락을 하지 않겠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법정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왜? 야 너네 이거 하면은 너네 진짜 계속 경제제재 규제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압박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제 비트코인을요. 사실 조금씩 모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 국가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가능해지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고래라고 불리면서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달러를 찍어내는 뭐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를 찍어내는 한국은행 같은 이런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원화를 뭐 찍어내는 거를 어느 정도 통제도 하고 어느 정도 조절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값어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국가 단위로 이제 하게 되면서 기관을 만들게 되고 그 기관에서 사실상 더 이상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늘릴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된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위해서는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선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과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게 통제를 통해서 패권을 가지게 된 나라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달러의 패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으면서 비트코인의 패권도 가져가야 되다 보니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이렇게 좀 보유량을 많이 늘렸을 때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지금 뭐 1% 2%라고 하지만 더 많은 물량들이 모였을 때쯤이 되면은 슬슬 이런 기관들이 출범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지금 밑밥을 깔아놓는 게 뭐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시키네 마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옵션을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이제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어느 정도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안정권 내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리고 모든 반감기가 끝나서 자 2100만 개가 모두 다 이제 발행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더 상승하지도 않고 더 하락하지도 않는 일정한 가격을 어느 정도 조금씩 유지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10억까지 뭐 10억을 가든 20억을 가든 30억을 가든 변동성이 적은 그 단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10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지금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대략 1,500조 정도 되고요.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2경 정도 되니까 이거는 거의 아마 가격이 10배 약간 좀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요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변동성이 막 엄청나게 심해지지 않는 그 구간까지 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안전자산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니 이제 비트코인이 요 정도의 시가총액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거 안전하네 라고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다? 당연히 이렇게 금 정도의 시가총액까지 올라오는 게 필요하니까 제가 10억 원 정도까지는 가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상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그럼 그 뒤를 따라와서 이제 알트코인들은 이 가격을 추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알트코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종목들로 크게 수익을 보셔야 되는 건지 제가 이런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가 왔냐? 2024년 대민을 장식할 AI 인공지능 핵심 코인을 잡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 연준에서 0.5%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진행을 하면서 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이제 상승 랠리를 달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와중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 이슈와 엮이면서 최소 저는 5배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히든 코인을 잡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계속 하락해서 계좌 다 깎아먹고 있어도 이 종목 하나면 여러분들의 이 하락 모두 다 복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이냐 보시다시피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4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을 한다라는 이슈가 2024년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으로서 순간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냐 이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유동성들이 코인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코인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코인이 바로 요거다. 보시면 실제로 빗썸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보시다시피 2023년도에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거래량이 튀어 올라오면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직 고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나가는 적이 없는 상태로 다시 원래 이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고점이 높아지는 이 우상향 추세의 상단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업사이드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봤을 때 앞으로 대략 100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자 이런 코인으로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또 1600억이 넘어요. 족보 없는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부터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는 이 코인을 슬슬슬 모아가서 정말 큰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코인을 오늘 꼭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나도 이 코인이 정말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정말 이 코인 하나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내 계좌를 확실하게 다 수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종목 다 여러분에게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요 히든 종목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요. 꼭 여러분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4년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 많이 손실을 보셨다면 이제는 요 종목 하나만 제대로 매매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봤던 모든 손실 메꿔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